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차트 수정하는 문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문제가 있어요.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G12번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C의 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종이책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G의 12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9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제 별표랑 숫자를 표시하래요. 만약에 1 미만이면 파란색으로 요 특수 문자랑 숫자를 이제 표시하고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는데 우리 요런 이제 별표 이런 특수 문자가 됐든 동그라미 특수 문자가 됐든 이런 이제 기호는 셀의 왼쪽에 붙여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데 그 숫자는 셀의 오른쪽에 붙여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9.6일 때요. 9.6이 들어있다면 얘는 이제 9 이상의 값이니까 빨간색으로 별표하고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데 만약에 셀의 크기가 지금 이만하다 그랬을 때 이 별표는 셀의 왼쪽에 그리고 이 숫자는 셀의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여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1 미만일 때요. 1 미만일 때 지금 여기 0.6이라고 나왔죠. 0.6일 때는 파란색으로 요 특수 문자랑 숫자를 이제 표시하는데 지금 셀의 크기가 만약에 이만하다 그랬을 때 요 특수 문자는 이제 왼쪽에 붙게 그리고 이 숫자는 오른쪽에 붙게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숫자를 표시할 때 뭐 오른쪽에 붙여서 표시해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3.0하고 요런 이제 값이 들어있대요. 3.0이면 9 이상 아니죠. 1 미만도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3.0하고 이렇게 셀에 그냥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기본 형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그게 이제 기본 형식인데 기본 형식대로 문제 푸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색깔하고 이제 조건하고 따로따로 전부 다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색깔 이름도 나오고 조건도 나오고 형식도 나왔죠. 색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 조건을 쓸 때 조건도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다 썼다.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 앞에 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뒤에다가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 주면 돼요. 만약에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하는데 뭐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여기도 우리가 이제 색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하면 되니까 색 이름은 우리가 따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문제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특수문자 표시하고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 값을 표시할 때 중간에 이제 빈 공백을 넣어야 되는데 이 빈 공백을 이제 집어넣는 그 방법부터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놓고 여기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먼저 들어가자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표시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빨강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제가 쓸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특수문자 하나 집어넣자고요. 특수문자 집어넣을 때는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별표 그냥 집어넣을게요. 별표 요거를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숫자 0,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별표 0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보기에 보니까 별표하고 10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대요. 왜? 원래 셀의 값이 100이니까 100하고 이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빈 공백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별표하고 0 요 사이에다가 우리 곱하기 기호 있죠? 그거 써주고 여기다가 소문자 A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지만 여기다가 제가 이제 별표하고 A까지 이렇게 이제 썼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값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위로 좀 올릴게요.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맨 앞에다가 제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별표를 찍었죠. 별표를 찍었더니 맨 앞에 이제 별표가 나온 거고 그리고 원래 값을 출력해 달라고 맨 뒤에다가 이제 0을 썼어요. 0을 썼더니 원래 이 셀에다가 아까 제가 100이라고 입력했더니 그 100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곱하기 기호랑 A랑 이렇게 썼더니 A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요 K의 열 너비요. 요 열 너비를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좀 더 크게 했더니 요 A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때 요 곱하기 요 기호요. 요 기호가 뭘 해주는 거냐? 이 기호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채워준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셀의 너비가 만약에 이만할 때 지금 맨 앞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값을 표시하는데 셀의 너비만큼 우리가 빈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A라고 썼지만 이 A만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 빈 공백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빈 공백이 셀의 너비만큼 이 중간에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른 다음에 우리 별표 곱하기 기호 뒤에다가 제가 A 쓴 거 그걸 지우고 띄어쓰기 한 칸 할게요. 띄어쓰기 한 칸 해놓고 지금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해서 셀의 너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간에 이제 빈 공백이 쭉 삽입이 돼서 이 별표 특수문자는 왼쪽에 그리고 숫자는 셀의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대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빨간색, 빨강이라고 먼저 쓸게요. 빨강 이렇게 해서 색깔 이름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이제 9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하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형식을 쓰면 되는데 그때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별표를 먼저 찍어줘야죠. 해서 별표 찍을 거니까 미음하고 한자키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별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 값을 표시하는데 9.6일 때 9.6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0.6일 때 0.6으로 표시가 되게 그리고 3.0이라는 그 값이 있을 때 3.0하고 수성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무조건 이제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제가 이제 0.0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왼쪽에 붙어서 표시돼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있던 그 값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제 오른쪽에 셀에 붙어서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빈 공백을 반복적으로 셀의 너비만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뒤에 요 사이에다가 곱하기 기호 써주고요. 띄어쓰기 한 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했으니까 이곳에 공백이 들어가겠죠. 이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채워준다고요. 근데 빈 공백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빈 공백을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우리 이제 9 이상일 때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미만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그때는 파란색으로 이 기호랑 우리 숫자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색깔 이름 쓸 거니까 대괄호를 묶어서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쓸 거예요. 1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다 1 이렇게 써서 우리가 대괄호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1 미만일 때는 특수 문자를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요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리고 그 뒤에 또 0.6일 때는 0.6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숫자를 표시할 때 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셀에 넣을 만큼 빈 공백을 반복해서 채워달라고 곱하기 기호 써주고 한 칸 띄면 됩니다. 그러면 별표 뒤에 있는 이 빈 공백을 셀에 넣을 만큼 채워서 표시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1 미만일 때도 끝났죠. 그리고 그 외에는 숫자만 그냥 표시해라. 3.0일 때 그냥 3.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맨 뒤에 가서 이제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서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매크로를 키고 나서 문제를 읽어가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매크로를 키기 전에 먼저 고민해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쓸지 그게 딱 떠오르면 그때 이제 매크로 키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가 있대요. 얘를 우리 동일한 시트 I4번에서 I5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I4번 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 도형을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적용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도형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도형을 이제 삽입할 때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일러스트레이션 얘가 있고 이곳에 이제 도형이 있죠.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사각형 중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 둥근 모서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시킨 것처럼 I의 4번부터 I의 5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들어가서 도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매크로 전용 그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그때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매크로 지정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쓰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는 우리가 상태 표시에 요 아이콘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보자고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예요. 그때 상태 표시를 보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키보드 마우스를 우리가 불필요하게 막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시킨 거 그 이제 문제만 정확하게 딱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C의 5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G의 12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찍어주고 G 표준 써져 있던 거 그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셀의 값이 이제 9 이상일 때부터 작성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대괄호 먼저 열어주고요. 9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빨강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9 이상이야 그 조건 쓸 거니까 다시 가로 열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구하고 9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건을 써주면 되죠. 9 이상일 때는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별표 요거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셀 너비만큼 우리가 빈 공백을 채워줘야 되니까 곱하기 기호 하나 써주고 띄어쓰기 한 칸이요. 그리고 숫자를 이제 표시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뒤에다가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9 이상인 때가 싹 다 이제 다 작성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 미만일 때 파란색으로 요 특수 문자랑 숫자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색깔 이름부터 써야 되니까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1 미만이야 그 조건 작성해야죠. 또 가로 열어서 여기다가 작다 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때 1 미만일 때는 우리가 특수 문자를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누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이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요 특수 문자 문제 제시한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 이 특수 문자랑 숫자 그 사이에 또 빈 공백을 셀의 너비만큼 채워줘야 되니까 곱하기 기호 하나 써주고 띄어쓰기 한 칸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우리 0.6일 때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미만일 때가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맨 뒤에 가서 그냥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 작성한 게 지금 요거 그대로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9 이상일 때요. 9 이상일 때, 9 이상일 때, 9 이상일 때, 9 이상일 때, 9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문제에 표시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1 미만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9 이상도 아니고 1 미만도 아닌 그 데이터들은 그냥 숫자 값만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어있는 셀이 있어요. 비어있는 셀, 우리 매크로 실행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이제 기록 중지할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셀에 클릭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에 클릭한 거는 이것이 블럭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색깔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블럭 해제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에 클릭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록 중지할게요.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다고요.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마우스를 이제 올려놓으면 마우스가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돼 버리겠죠. 우리는 이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고 여기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막 글씨 쓰고 나서 막 띄어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엔터 키를 누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네 글자만 입력하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도형에 텍스트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5번에서 G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 방금 우리가 서식 설정했던 그 영역이죠. 이 영역에 우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가 있는데 이거를 동일한 시트 I7번에서 I8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I7,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도형을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클릭하면 이 도형을 클릭했을 때 서식 해제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도형부터 만들자고요. 자,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요. 해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하고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문제 시킨 것처럼 I78번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매크로를 이제 지정하러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크로 이름 쓰고 시작해야죠. 문제에서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거니까 기록 단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이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문제만 정확하게 딱 풀고 매크로 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의 5번 셀을 먼저 클릭해주고 C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일반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반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 설정된 것까지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기록 중지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도형에다가 서식 해제 이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이제 이 도형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고 비어있는 셀 또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텍스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끝났어요.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다 만들고 확인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하래요.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성별이 이제 여자인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도록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그리고 가로축 그 레이블이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 보면 이 차트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를 이제 클릭해 봤을 때 이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이용해서 지금 저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성별이 이제 여자인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남자들의 그 데이터는
이 차트에 안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축 그 레이블이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서울이다, 광주다, 대전이다, 세종이다, 울산이다, 경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명들만 이렇게 쭈르륵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근데 지금 우리 거를 보게 되면 지역이 앞에 이제 나오고 그 뒤에 성별까지 지역의 성별까지 전부 다 이제 가로축 그 레이블에 다 표시가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성별은 안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이제 수정할 때는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데이터라고 있고 이곳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 이렇게 떠요. 그때 이제 차트 데이터 범위 보니까 이 전체 범위가 전부 다 이제 사용이 다 됐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지역이라는 요 제목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그 지역을 쭉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찍었으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 가로축 그 레이블에 이 성별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나타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블록으로 설정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여자들의 그 데이터 그것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꾹 누르고 명예퇴직이다, 정년퇴직이다, 일반퇴직이다 해서 이 제목들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자들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블록으로 싹 다 이제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범위 지정 다 했으면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차트가 선택돼 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선택했는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여자들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가로축 그 레이블에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이 성별은 제가 범위로 사용을 하지 않았죠.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 그림처럼 이곳에 지역만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설정한 다음에 B의 2번 셀과 연동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아예 없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 제목을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차트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차트 제목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만약에 차트 제목에다가 어떤 글씨를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다면 그냥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글씨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우리는 B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주고 는을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B의 2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B의 2번 셀에 들어있던 이 글씨가 이렇게 차트 제목이랑 연동이 돼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범례 위치는 위쪽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차트를 보니까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범례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범례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뜨고 여기서 범례 위치를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위쪽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쪽 요것만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범례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범례가 아까는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세로축 그랬어요. 그 세로축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의 최대값은 이제 21,000으로 그리고 기본 단위는 7,000으로 그렇게 하래요. 지금은 맨 밑에 이제 0, 그 다음에 2,000, 4,000, 6,000, 8,000하고 2,000 단위로 커지는데 그때 최대값이 지금 2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바꾸자고요. 그러면 요 세로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맨 밑에 축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뜨죠. 문제에서 최대값하고 기본 단위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문제 시킨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값 이곳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21,000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 이제 7,000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밑에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7,000 14,000, 21,000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죠. 그러면 우리 축서시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을 표시하래요. 표시하고 그때 이제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하고 그때 선색은 표준색 진한 파랑 요걸로 지정하래요. 지금 우리 차트에는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이 없어요. 그때 우리 차트에다가 뭔가를 추가시킬 때는 우리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을 추가를 시킬 거니까 눈금선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기본 주 가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선들이 쭉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선의 종류도 바꿔야 되고 선색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선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이 선택이 돼요. 그때 마우스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눈금선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눈금선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주 눈금선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뜨죠. 그때 문제에서 선의 종류는 이제 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선색은 표준색 진한 파랑 요걸로 설정하라 그랬어요. 바로 밑에 보면 색깔을 지정하는 곳이 있죠. 해서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제 표준색 중에 진한 파랑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요 색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주 눈금선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요걸로 지정하고 그림자도 집어넣으래요.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이 우리 차트 영역이에요.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떠요. 우리는 지금 테두리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거죠. 그래서 이곳에 테두리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면 둥근 모서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를 집어넣을 건데 이 그림자는 차트에 우리 효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효과라는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3차원 서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그림자를 집어넣을 건데 안쪽 가운데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안쪽 중에 우리 가운데 거요. 얘가 안쪽 가운데가 맞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차트 영역 서식창 요것도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5번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차트 전부 다 이제 수정할 거 다 해줬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내가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문제 그림상에 주어진 그 그림과 작성한 게 똑같은지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단 테두리 확인해야 되고요. 그림자 들어간 것도 확인해 주고 차트 제목 똑같은지 확인하고 범례도 똑같은지 확인하고 이곳에 우리 서울, 광주, 대전, 세종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 이름만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요축 0, 7천, 14,000, 21,000하고 이것도 맞는지 그리고 이 그림들도 맞는지 전부 다 확인을 싹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강좌 관리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강좌 관리다라고 해서 지금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하면 클릭을 했을 때 지금 강좌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나 봐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동을 해주고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비주얼 베이직이 이제 짜잔하고 뜨면서 CMD 강좌 관리 클릭하고 이렇게 떴어요. CMD가 우리 커맨드 버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 관리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이제 폼 이름은 강좌 현황 폼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강좌 현황 하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 점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쇼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강좌 현황에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을 쇼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쓰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엑셀 아이콘이 지금 여기 있죠.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은 거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선택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강좌 관리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강좌 관리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강좌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이제 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폼이 초기화가 되면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H5에서 H10번 그 영역의 값이라고 했어요. H5에서 H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이곳에는 강좌명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 값들이 우리 강좌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우리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콤보 상자 목록에 설정이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강좌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해 보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이 값들이 이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폼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우리 Alt하고 F11번을 누르셔도 돼요. 해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아까 코드 쓰던 곳으로 되돌아왔죠. 그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야죠. 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폼이라고 되어 있고 강좌 현황하고 폼 이름이 써져 있죠. 이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폼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곳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나와요. 지금 우리는 유저 폼, 사용자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폼이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 줘야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클릭하고 써져 있는데 얘를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은 지금 이곳에 그대로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CMB 강자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콤보 상자에 로우 소스 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곳에 로우 소스는 어떤 걸로 하겠다? 지금 H의 5번부터 H10번 그 영역의 값을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H5번부터 H10번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콤보 상자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을 때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로우 소스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엑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값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add item 요걸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A다, B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이 값들, 내가 뒤에다가 입력한 이 값들이 콤보 상자 목록의 그 값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로우 소스 그 뒤에는 는이 들어가지만 add 아이템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더라. add 아이템이라고 쓰고 바로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 목록을 집어넣을 거라 지금처럼 로우 소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우리 도구모음 중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좌 관리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폼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콤보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헬스부터 시작해서 생활 영어까지 이 목록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콤보 상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강좌 현황이라는 그 폼에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 강좌 관리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짜잔하고 이제 실행이 됐죠. 이 강좌 현황이라는 이 폼에 입력 단추가 있대요. 입력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워크시트에 우리 표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하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강좌명 뭔가를 이제 선택하고 성별도 이제 선택해주고 워크숍 참석할지 불참할지 그것도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요걸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마지막 그 데이터요. 마지막 행이 우리 이제 요가다, 여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이 다음에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때에는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엑셀로 와서 몇 번째 행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입력행 그거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그 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셀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제목이 우리 강좌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죠. 그때 그 첫 번째 셀이 우리 이제 B의 4번 셀이라고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셀을 우리가 이제 B의 4번 셀로 그렇게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표 1이다, 강좌 현황이다. 만약에 요 데이터가 지금 요 1행이 아니라 만약에 바로 위에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랑 얘랑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면 우리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제목이랑 지금 이 데이터랑 뚝 떨어져 있잖아요.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까 코드 작성하던 곳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왔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강좌 현황이라는 그 폼에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하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우리 폼 그림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죠. 이 오른쪽에 제가 이제 갖다 놨으니까 여기서 입력 단추 여기 있죠. 이 입력 단추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떠요. 해서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행을 구할 거니까 입력행부터 써보자고요. 입력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B의 4번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 로우하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로 묶어서 B의 4번 셀이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 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커런트 레지온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요거를 엑셀이랑 서로 비교해가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얘 더하기 얘를 해서 그 값을 우리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때 우리 이제 B의 4번 셀이요. B의 4번 셀 그럼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고 이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이 셀은 행 번호가 지금 4행이죠. 해서 지금 요 앞에서 나온 거는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올 거예요. 그거 더하기 이제 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B의 4번 셀이요.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레지온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이 영역에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내가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면 여기가 첫 번째 행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행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행이 될 거예요.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총 3행입니다. 해서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은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3에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얼마가 된다? 7이 되더라. 우리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그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7행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해서 지금 내가 폼에다가 뭔가 입력하고 입력 단추를 누르면 7행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7행에도 데이터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B의 4번 점 로우하고 이렇게 쓰면 B의 4번 셀의 행 번호는 4니까 똑같이 이제 4하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레지온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만큼은 이제 총 4행이죠. 4행까지 데이터가 들어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게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4 해주면 이제 8이 되겠죠. 그 8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단추를 누르면 그 데이터는 지금 8행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폼이랑 같이 좀 보자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강좌명이라는 거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이제 선택한 그 내용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입력행을 구했으니까 요 위치가 B의 7번 셀이요. 그리고 성별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옵션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한 개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성별로 남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성별이라는 곳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어라? 남을 이제 집어넣어라. 만약에 OPT 여라는 거를 선택했다면 여라고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남이 됐든 여가 됐든 뭔가를 이제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성별이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게
C의 7번 셀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남을 선택했나 열을 선택했나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남을 선택했어? 남을 선택했으면 이제 남이라고 입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열을 입력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위치는 우리 이제 B의 7번 셀에 C의 7번 셀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A열이다, B열이다, C열이다 이렇게 이제 열 번호가 써져 있지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A열부터 시작해서 1열로 이제 인식한다고요. 그러면 B열은 이제 2열이 되겠죠. 그리고 C열은 이제 3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열하고 3열에 우리 강자명하고 성별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놓고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엑셀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입력캔을 구했으니까 입력캔 컴마 2열이요. 입력캔 컴마 2열에는 우리 강자명 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값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콤보 상자 이름을 만약에 모르면 콤보 상자 얘를 실제로 찍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이 속성 창을 보게 되면 맨 위에 CMB 강자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뜹니다. 그걸 보고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CMB 강자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곳에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밸류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입력캔 컴마 2열에 이 위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열에는 우리 아까 엑셀에 봤을 때 성별이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때 우리 성별을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때 남이라는 얘를 이 옵션 단추를 선택해 보니까 얘 이름은 OPT 남이래요. 그리고 열을 선택해 보면 OPT 열이에요.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OPT 남이다, OPT 여다 이렇게 컨트롤 명을 써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if를 써서 OPT 남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을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우리가 옵션 단추에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되면 true 값을 갖고요. 선택이 안 되면 false 값을 갖습니다. 해서 OPT 남이 true 선택이 됐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OPT 남이라는 그 컨트롤에 그 값이 true다. 그 얘기는 사용자가 남 얘를 이제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남을 이제 선택했다면 그때 우리 이제 입력캔 컴마 3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남이라고 집어넣어 달라. 만약에 OPT 남을 선택을 안 했대요. 그러면 OPT 여가 선택이 됐겠죠. 해서 else라고 써주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입력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얘를 여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if 요거 이제 end if 써서 이제 끝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OPT 남이라는 그 컨트롤인데 그곳을 선택했어? 선택했으면 입력캔 컴마 3열에다가 남이라고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열을 선택했다는 그 뜻이니까 그때는 입력캔 컴마 3열에다가 열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코드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엑셀로 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을게요. 찍어주고 여기 이제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강자명하고 성별은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만들어 줬어요. 그 뒤에다가 이제 수강료 우리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수강료라는 그 값은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하는 그 값이 아니죠. 수강료는 보니까 지금 여기 표 2번을 봤을 때 강자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수강료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 강자명은 콤보 상자에서 이제 선택하는 그 값이죠.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서 사용자가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걸 구할 때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헬스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요가를 선택하면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에어로빅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 그 값은 2로 나올 거예요. 탁구를 선택하면 이제 3이라고 나올 거고요. 라인 댄스를 선택하면 이제 4하고 나올 거고, 생활 영어 얘를 선택하면 이제 5하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삐뚤삐뚤하게 써서 잘 안 보이죠? 어차피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난 그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보자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서 콤보 상자에서 헬스를 선택했다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0하고 나올 거고요. 요가를 선택하면 1이 나오고, 에어로빅 얘를 선택하면 2가 나오고, 탁구를 선택하면 3이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라인 댄스 얘를 선택하게 되면 4하고 나올 거고, 생활 영어 얘를 선택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5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강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헬스를 선택했을 때는 수강료가 지금 몇 행에 들어있어요? 우리 이제 5행에 들어있죠? 해서 5행에 들어있는 i의 5번 셀에 들어있는 그 수강료를 가져다가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수강료 표시하는 그 자리에다가 표시해 주면 돼요. 만약에 사용자가 요가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는 요 3만원을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이 3만원은 우리 이제 6행에 들어있죠? 해서 6행 우리 i의 6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에어로빅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는 75,000원이 7행에 들어있다고요. 해서 7행에 들어있는 그 수강료를 가져다가 표시해주면 되고, 탁구를 선택했다면 이제 8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리고 라인 댄스를 선택했다면 이제 9행에 있는 그 값을, 그리고 생활 영어를 선택하게 되면 10행에 들어있는 이 수강료를 가져다가 이 수강료 요 위치에 이제 갖다 넣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몇 번째 그 데이터를 선택했냐,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를 쓸 건데, 리스트 인덱스를 쓰면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나올 때마다 그때 행번호가 계속해서 5행, 6행, 7행, 8행, 9행, 10행에 있는 그 데이터, 그 수강료를 가져다가 표시해주면 되죠. 그때 리스트 인덱스와 이 행 번호를 서로 비교했을 때 5씩 차이가 나죠. 0하고 5하고 5 차이잖아요. 1하고 6도 5 차이고, 2하고 7도 5 차이, 3하고 8도 5 차이, 4하고 9도 5 차이, 5하고 10도 5 차이가 나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이 값을 이제 구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 값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행 번호가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강료라는 이 값은 싹 다 I열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A열부터 시작해서 1열, B가 이제 2열, C가 이제 3열, D가 이제 4열, 그리고 E가 5열, F가 6열, G가 이제 7열, H가 이제 8열, 그리고 I가 이제 9열이잖아요. 해서 리스트 인덱스에서 구한 그 값에다가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행 번호가 구해질 거고, 그리고 수강료는 전부 다 이제 9열에 들어있으니까 5행 9열의 값을 갖다달라. 그리고 6행 9열의 값을, 7행 9열의 값을, 8행 9열의 값을, 9행 9열의 값을, 10행 9열의 그 값을 갖다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강료를 가져다가 지금 요 위치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어떤 값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행 번호, 수강료를 가지고 올 그 행 번호가 바뀌니까 그 행 번호부터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폰 꺼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요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참조행을 여기다가 이제 구할게요. 자,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수강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참조하고자 하는 그 행을 이제 구해줄 건데, 얘는 사용자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콤보 상자 그 이름이 우리 CMB 강좌명이죠. 그 콤보 상자에 몇 번째 그 데이터를 선택했는지 리스트 인덱스 그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 값을 이제 구할 때 우리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 줄 쓴 거를 엑셀로 같이 볼게요. 지금 제가 참조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더하기 5를 해줬죠. 그때 아까 리스트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해서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4다 쭉쭉쭉 제가 이제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수강료가 실제로 들어있는 그 엑셀의 행 번호를 보면 5행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맨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5를 한 거는 리스트 인덱스의 그 값과 우리 이제 실제 엑셀의 행 번호를 비교했을 때 5씩 차이가 났어요. 해서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5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보지 말고 우리의 콤보 상자에 들어간 그 첫 번째 데이터요. 첫 번째 데이터가 헬스부터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 이 헬스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이 행 번호를 보고 더하기 5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수강료를 이제 가지고 올 때는 이 수강료는 싹 다 이제 아이열에 들어 있는데, 아까 1, 2, 3, 4하고 따져 보니까 이 위치가 이제 구열이었죠. 그러면 이제 수강료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거 이제 한번 코드 써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썼던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2열, 3열까지 이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수강료는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냐?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그 참조행이 있죠. 그 참조행 컴마 9열의 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우리 수강료가 입력행 컴마 4열 그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지 엑셀로 보자고요. 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강좌명도 집어넣고요. 성별도 이제 입력이 되게, 수강료도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워크샵 얘를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폼에서 워크샵을 참석할 거야 불참할 거야 그걸 이제 선택해 줄 수가 있죠. 얘도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옵션 단추로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반드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워크샵으로 참석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워크샵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요거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입금액을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입금액은 수강료에다가 15,000원을 더한 그 값을 입금액에다가 집어넣으래요. 그거는 이제 참석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참 얘를 이제 선택했다면 입금액에 수강료를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래요. 그러면 불참했을 때는 워크샵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게 그냥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는 참석을 이제 선택했을 때만 그렇게 이제 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그리고 참석 얘를 이제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 참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보니까 이 옵션 단추 이름이 OPT 우리 참석이에요.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컨트롤 명까지 써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if로 물어봐 주면 됩니다. if 만약에 우리 이제 컨트롤 명이요 OPT 참석이라는 게 있다. 이 OPT 참석의 그 값이 우리 true 값이야. OPT 참석을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OPT 참석을 선택을 했다면 아까 우리 수강료 입력했던 곳 그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게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이었어요. 그 5열의 그 위치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표시해달라 그렇게요. 동그라미처럼 이런 이제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이제 입력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열에다가 우리 입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놓고 입력행 컴마 우리 6열에다가는 우리 참석을 선택했을 때 입금액을 이제 표시할 때 수강료에다가 15,000원을 더해서 표시해 주면 되죠. 우리가 아까 수강료를 가지고 올 때 우리 수강료가 지금 요 위치에 들어 있었죠. 해서 요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수강료가 될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15,000원을 더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참석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강료에다가 15,000원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입력행 컴마 6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써준 거고, 만약에 참석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요. 그러면 else라고 써주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워크샵에 동그라미 표시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식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우리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우리 불참할 때는 15,000원을 그냥 더하지 않고 그냥 수강료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if 다 썼으니까 end if 하고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OPT 참석의 그 값이 true야? 얘를 이제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얘를 선택했다면 우리 이제 워크샵에다가 동그라미 얘를 이제 넣어달라. 그리고 우리 이제 수강료에다가 우리 15,000원을 더해서 그거를 입금액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else로 찾아왔다. 그 얘기는 OPT 참석이 이제 true 값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얘가 true 값이 아니다. 그 얘기는 불참을 선택했을 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참일 때는 우리 이제 입금액에다가 그냥 수강료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시킨 건 다 해줬죠?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엑셀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이제 강좌 관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좌명을 이제 선택할게요. 강좌명은 에어로빅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성별은 이제 여라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워크샵은 이제 참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석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입력 단추 누를게요. 입력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에어로빅 그 데이터가 들어갔고 성별 여가 이제 들어갔고 에어로빅일 때 우리 이제 수강료가 75,000원이 맞죠? 해서 수강료 75,000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고 워크샵에 참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고 그리고 입금액은 수강료에다가 15,000원을 더해서 표시하라 그랬죠? 수강료가 75,000원인데 여기다 15,000원 더해서 이제 90,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데이터 또 입력해 볼게요. 이번엔 이제 탁구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성별은 나무로 이제 찍어주고요. 얘는 워크샵 이제 불참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서 입력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눌렀더니 탁구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성별은 이제 남이다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가 탁구에서 수강료는 이제 60,000원이죠. 해서 60,000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고 그리고 워크샵은 이제 불참한다 그랬으니까 이곳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금액에는 수강료가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제 풀었나 전부 다 이제 확인까지 끝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썼던 그 코드 잠깐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성별을 이제 물어볼 때 그 성별의 그 컨트롤명이 OPT 남이었어요. OPT 남의 그 값이 true야? 남을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남을 선택했다면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남이라고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를 선택했다는 그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else로 찾아가서 여라는 그 값을 입력행 컴마 3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입력행 컴마 4열 그곳이 우리 이제 수강료를 입력하는 그 곳이었죠. 그래서 수강료는 우리의 강좌명을 뭘 선택했냐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행을 따로 이렇게 이제 구해서 수강료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가져가서 그 값을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크샵에서 참석이 됐든 불참이 됐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뭘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if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OPT 참석의 그 값이 true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OPT 참석 얘를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참석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입력행 컴마 5열에 우리 워크샵 그 위치에 동그라미 요 표시를 넣어달라. 그리고 워크샵을 이제 참석할 거니까 수강료에다가 15,000원 더한 그 값을 우리 입금액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코드를 쓴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참석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불참을 선택했다는 그 얘기고 불참을 할 때는 else로 이제 찾아와서 우리 이제 입금액에다가 우리 수강료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강좌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그 폼부터 열자고요.
그 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폼에 보게 되면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종료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F1번 셀에 그랬어요. F1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 현재 시간을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색을 RGB 00, 255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서 그리고 폼이 이제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F1번 셀에 현재 시간을 표시하라는데 시간만 표시해주는 그 명령어가 우리 time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죠. 그리고 F1번 셀에 글꼴 색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폼이 종료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종료 단추를 눌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일단 우리 요 폼 꺼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 종료 단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CMD 종료 클릭하고 떴죠. 해서 종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F1번 셀이 있다라고 해서 셀의 주소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써주면 되죠. 이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현재 시간을 집어넣어라. 시간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타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F1번 셀이요. F1번 셀에 글꼴 색도 바꿔줘야 돼요. 해서 F1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요. 이 셀에 우리 이제 폰트 컬러요. 폰트 컬러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폰트 컬러는 문제 나온 거 그 RGB 그 값이 있죠. 요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RGB라고 써주고 똑같이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0,0,255 그리고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F1번 셀에 폰트 컬러 글꼴 색을 요걸로 이제 설정해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현재 시간도 이제 표시를 했고 글꼴 색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폼이 종료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unload me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해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3번 문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강좌 관리 요 단추 요거 이제 눌러서 폼을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서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눌러버리면 되겠죠. 해서 종료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면서 글꼴 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서 아까 실행됐던 그 폼이 종료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썼던 그 코드들을 같이 한번 쭉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 풀 때 쓴 코드가 지금 얘하고 이렇게 이제 두 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 요거 이제 세 줄 쓴 게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풀 때 쓴 그 코드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코드가 전부 다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썼던 그 코드들이요. 자, 만약에 이런 코드들을 아직까지 난 못 외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짧은 코드 먼저 외우세요. 왜? 동그라미 1번을 문제를 풀든 2번을 풀든 3번을 풀든 어차피 배점은 똑같이 5점씩 되어 있다고요. 내가 동그라미 1번을 맞게 풀어도 5점이고요. 동그라미 2번 코드 그 긴 거 있죠? 이 코드를 다 입력해서 막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도 5점이라고요. 3번 문제를 풀어도 5점이라고요. 코드를 지금처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 코드를 다 못 외웠으면 짧은 거 먼저 외우시고 짧은 거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긴 거 외우세요. 얘네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이 코드 쓰는 그 형식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요. 해서 코드가 긴 거를 외우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싶으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시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코드를 못 외웠다고 해서 막 교재에 있는 정답을 보고 막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니까 실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타자 연습을 하신 거예요.
타자 연습해 놓고 본인이 문제를 다 푼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타자 연습하지 말고요. 일단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엑셀 파일에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볼 때 그냥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